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통국어 0701 현대시 1강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시를 선생님과 함께 해설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문제 해설까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에서 다루고 있는 거 쌤의 한마디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생태계 파괴의 현실을 고발한다라고 했는데 생태계 파괴를 다룬다는 건 이 시가 현대시라는 거겠죠.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요 고발이라는 이야기는 고소 고발할 때 그 법률 용어라기보다는요.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밝혀 말함 정도가 고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각한 생태계 파괴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서 말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생태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식을 통해서 그것에 좀 더 어떤 의지를 보이거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를 생태시라고 하는데, 이 시도 생태계 파괴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다루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길하다라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생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같이 정리 한번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보면요. 이 시의 화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난 화자는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떤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낱낱이 밝혀 말하는 고발적 말투, 그리고 영탄적 어조라고 했는데 영탄은 감탄 아니면 탄식이에요. 근데 이 시는요, 생태계 파괴에 대한 어떤 부정적 면모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탄식이 더 어울리겠죠. 자, 그래서 화자는 무언가를 바라보는데요. 그 바라보는 대상이 가을 들판이 되겠습니다. 이 가을 들판은요,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로는요, 눈부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을 햇볕이 그러하고요. 가을이기 때문에 익는 벼는 또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그래서 익는 벼가 그러하고 공기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면적 모습이 자리하고 있어요. 시각적 심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청각적 심상, 그러니까 청각적 이미지까지 우리 함께 보자면요. 적막한 가을 들판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당연히 벼가 익어갈 때 그 벼를 탐내서 꼬여들어야 할 메뚜기라는 생물이 아예 보이지 않는 거야. 이건 좀 불길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불길한 고요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황금고리가 끊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시로 들어가면 이 황금고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봐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에 가을 들판이라는 대상을 제시하고 그 가을 들판의 표면적인 풍경과 이면적인 모습을 대조하여서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생태계가 파괴됐어.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해 라면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보자면요. 가을 햇볕에 공기에 익는 벼에 눈부신 것 천지인데 라고 하죠. 가을 햇볕,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 알 수 있고요. 가을에는 벼가 익죠. 그래서 풍요로운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부신 것이 천지래요. 시각적 이미지 다루고 있죠. 그리고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상의 전환 뜻 아나요? 아마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시상의 전환은 시에서 분위기라든지 시의 정서라든지 또는 화자,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는 부분을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시에서는 그런 데를 바탕으로 시상이 전환됩니다. 위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을 나타냈죠. 그럼 시상이 전환되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풍요로운 건 맞는데 조금 안 좋은 면모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들판이 적막하다. 무언가 깨달은 것 같아요. 들판이 적막하다. 이렇게 풍요로운데 좀 대조적이죠. 그쵸?
메뚜기가 없다. 느낌표 사용했어요. 문장 부호죠. 이런 느낌표를 사용해서 영탄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아까 뭐라 그랬어? 영탄법은 탄식에 가깝다고 했죠. 그래서 가을 들판이 적막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메뚜기라는 존재가 없어. 그럼 이 메뚜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생태계의 어떤 정상적 작동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메뚜기라는 게. 근데 그게 없대요. 파괴된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밑으로 더 내려가 보면요. 이 불길한 고요. 라고 또 영탄법 사용했어요. 이것도 맹탄식이겠죠. 청각적 이미지 사용하고 있어요. 고요라는 말을 통해서요. 그리고 왜 불길하다고 하냐? 당연하죠.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위기의식을 표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느니 라고 했죠. 생명의 황금고리는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죠. 생명이라는 데서 사실 고리, 그물 이런 거라 하면 먹이 사슬을 제일 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먹이 그물이라고 배우기도 하는데 이런 먹이 사슬이나 그물 한마디로 생태계의 올바른 질서가 되겠죠. 그게 끊어졌대요. 부정적 상황이야, 그치?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밝히면서 말줄임표를 사용하고 있죠. 말줄임표. 그래서 시적인 여운을 주고요. 심각성과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일단 말줄임표를 사용한 말이 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말을 생략했거나. 그러니까 여운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말하다가 말을 심지어는 끝맺지 못하는 거, 이거 감정적인 동요가 있을 때 일어나거든요. 보통 말문이 막힌다라고 하죠. 어떤 황당한 상황이 있거나 너무 놀라는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돼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참 심각하다, 위기감을 느낀다라는 이런 심각성과 위기감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는 모두 다 읽었고요. 아마 이제 보강으로 선생님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 문제를 안 풀었을 테니까 여기서 동영상 잠시 정지시켜 놓고 뒤에 있는 객관식 서술형 문제 먼저 풀고 다시 영상 재생해서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모두 다 문제 다 풀어봤죠?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였어요.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촉각적 이미지 아니죠. 청각적 이미지, 고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화자는 1년과 2년에서 각각 다른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공간 아니고요. 가을 들판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화자는 평화로웠던 과거를 회상한다. 회상적인 어떤 말투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예컨대 어릴 때에는 내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는 그 시절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지 않았죠. 현재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느끼는 점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해상도 틀렸고요. 다양한 문장 부호 있었어? 느낌표, 말줄임표 이런 거 사용했네.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느낌표는 탄식의 영탄을, 말줄임표는 여운을 줌으로써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둘 다 맞으니까요. 정답은 4번 되겠네요. 풍요로운 가을 들판에서 느끼는 화자의 안정감이라고 했는데 화자는 위기감을 느껴요. 왜 이렇게 고요할까? 그래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틀렸고요. 정답은 최종적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함께 볼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은 강의 들으면서 기억, 니은, 디귿, 미음을 함께 한번 볼게요. 기억, 가을 들판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소재. 이거 맞죠? 그쵸? 그리고 풍요로운 가을 풍경을 구성하는 소재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가을 들판의 분위기를 드러내며 위에서 제시된 소재를 아우르고 있다. 그쵸? 이런 가을 햇볕, 익는 벼, 공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부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메뚜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적막한 것이다. 이것도 맞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 고요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화자가 메뚜기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메뚜기가 사라졌을 때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라는 그 곤충이 단지 곤충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함의적인 의미,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보자면 결국 생태계의 정상 작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곤충이 사라졌다는데 위기감을 느끼는 거지, 이 곤충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나타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시를 오늘날 우리 삶에 비추어 감상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 찾으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시가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어? 생태 파괴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시였어요. 그러면 환경오염 줄여야겠어. 우리 이 시를 읽으면서 참 적막하고 두려운 감정을 느껴야겠어. 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겠다. 앞으로는 이 생태계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자연 보호를 해야겠다는 맞는데,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 여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죠. 그래서 물론 추측하고 또 추측하자면 농약을 쓰는 것보다는 친환경 농산물이 환경에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근데 모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때려 맞추기 형식으로 풀었을 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 시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뭐 무농약이라는 말이나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말을 유추해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는요, 다시 한번 보고 올까? 이 불길한 고요라는 부분이에요. 청각적 이미지 사용됐고 영탄법 사용해서 위기의식 표출한 이 부분이요. 이 부분. 그쵸?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화자는 메뚜기의 부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불길한 고요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맞죠? 감탄사를 통해 오라는 감탄사 드러났고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다. 그쵸? 영탄법의 주된 목적은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역설적 표현 모순 들어가 있나요? 모순되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들판에 적막이 주는 의미가 좋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게 한다. 이 적막이 주는 의미가 뭐야? 생태 파괴잖아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불길한이라는 시어를 통해 생태 파괴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낸다. 아까 위기감 본문 보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역설적 표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번으로 가볼게요.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생태계 파괴를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들판이 너무 고요한데 놀라고 있죠. 익어가는 별을 바라보고 있고요. 들판의 풍경 자체는 눈부시다고 했어. 표면적으로는요. 자, 벼이싹을 먹는 메뚜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정상적인 생태 환경을 상징하는 소재예요. 자, 그러면 잡으면 돼, 안 돼? 잡으면 안 되죠. 오히려 메뚜기는 있어야 할 존재인데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X가 되겠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이요. 자, 그리고 나면 대망의 서술형으로 갈 수 있겠죠. 이 시에서 황금고리가 뜻하는 바 아까 먹이사슬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유기적이라는 건요. 우리 신체의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하거든요. 서로 이어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 라고 볼 수 있고요.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니까 한마디로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2번 문제, 다음 윗글의 상황을 정리한 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 찾으라. 일단 요거부터 적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시상 전환되는 부분 어딘지 보고 오셨으니까요. 자, 풍요로운 가을 들판은 눈부신이라고 표현했고요. 메뚜기가 없는 절망한 들판은 불길한이라고 표현했어요.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로서 나누고 있죠. 이 긍정적 이미지를 이야기하다가 그런 데를 통해 시상이 전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3번 말줄임표를 사용한 효과를 서술하시오. 아까 적고 왔죠? 우리한테 여운을 주면서 상황의 심각성과 위기감을 강조하기도 한다. 요 두 가지가 잘 밝혀서 적혀 있으면 맞는 거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까지 했죠. 우리 그럼 또 좀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갑자기 빠밤 엄청 긴 시가 나왔어요. 물론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시간이 좀 들더라도 차라리 여기서 정지시키던지 제 설명을 듣던지 해서 요거 다 적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요. 시간이 조금 아깝다거나 하면요. 이 시가 적어도 생태시라는 거, 그러니까 환경을 노래한 시라는 거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하나하나 해보자면요. 맨 처음에 우리로 말을 시작하는 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우리 시대의 비는 계절과 무관하다. 자, 전천후라는 말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늘에 달린 기후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계절, 예를 들어서 장마철엔 비가 오고요. 겨울에는 눈이 오겠죠. 이런 계절에 상관없이 그냥 하늘에 따라 내리는 것처럼 계절이 무관하게 그냥 마구제비로 기후가 바뀌는 걸 전천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단 문제인 비는요. 여기 비는이라고 되어 있죠. 전천후래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시간적인 제약도 없이 아주 일상적으로 푸른 것은 대유법, 그러니까 아주 큰 것을 작은 것으로, 거기에 포함된 작은 것으로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희에게 빵을 주세요 라고 구호를 외친 것도 대유법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대유법으로서 푸른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푸른 것은 모든 자연이 되겠죠. 모든 자연은 모조리 갉아먹어버리는, 뭐가 갉아먹겠어? 비가요, 비가. 비가 푸른 것은 모조리 갉아먹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건 화류법이 되겠죠. 갉아먹다는 살짝 사람보다는 쥐나 이런 데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건 화류법이 되겠네요. 갉아먹어버리는 전천후 산성비. 명사로 종결하고 있죠. 명사 종결이 아까 말줄임표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운을 주고요.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켜. 그래서 일련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우리 시대 집단 문제인 이 비는요. 계절과 무관하게 내린대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모든 자연은 모조리 없애버릴 것처럼 계속해서 산성비가 내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화자는 확신합니다. 그렇다. 단정적 어조로요. 전천후로 비는 죽은 구근을 흔들어 깨워서, 구근은 뿌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죽은 것을 흔들어 깨운다라는 게 일단은 섭리, 이치에 맞지 않죠. 죽은 걸 다시 깨운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깨트리는 환경오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죠. 죽었던 게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좀비 이런 거 말고 죽었던 뿌리가 살아날 수 있나요? 사실 생명이 죽음으로 가고 나서 그걸 다시 되돌린다는 게, 소생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역설과 의인화가 보입니다. 일단 구근을 흔들어 깨운다라는 건 구근을 뭔가 인격이 있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니까 의인화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죽은 걸 깨울 수 없으니 역설도 들어가 있겠죠. 이 역설과 의인화를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깨트리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만 생산을 재촉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이 넘치는, 그래서 미처 다 소비도 하기 전에 쓰레기통만 가득 채우는 시대. 자, 이 시대도 똑같이 산성비와 똑같이 명사 종결돼서 여운을 주고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죠. 그리고 자꾸만부터 이 시대까지 이 내용은 필요 이상의 과잉 생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과잉 생산이 유발하는 환경 파괴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건 반복법에 해당합니다. 반복법. 자, 그래서 이런 생산이 넘치니까 쓰레기통만 가득 채우는 시대. 쓰레기통에서 장미는요, 어떤 상징물인데 이게 좀 특이해요. 여기선 동그라미지, 여기선 세모니까요. 잘 봐주셔야 돼요. 맨 처음에 나온 장미는 소생과 회복에 대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쓰레기통에서, 공간이 쓰레기통이야. 파괴, 폐허, 불모의 공간을 상징하는 이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린다고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기대감이죠. 누군가 참 잘도 말했다. 참 잘도 말했다. 이거 반어적 표현이에요. 반어적 표현.
자, 그래서 환경 파괴라는 재앙에 대한 절망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볼게요. 이런 원래는 소생과 회복의 장미가 피기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때는 선지자의 애연처럼 고독했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의 애연처럼 고독했다고 하잖아요. 이 예언은 누군가 따르는 예언이었을까? 안 따르는 예언이었을까? 그렇죠. 고독했다고 하니까 안 따르겠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적중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절망. 어떤 절망이 되겠어? 이거는 환경 파괴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전천후, 그러니까 산성비로서 드러나는 환경 파괴가 되겠습니다. 그런 절망이 이제는 도처에서 공간적 제약 없이 아무 데서나 천방지축으로 장미는 여기에서 절망적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장미처럼 요란하게 꽃피고 있는 시대. 한마디로 환경 파괴의 현실에 대한 고발과 화자의 절망감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이런 산성비, 환경오염이 장미처럼 요란하게 꽃피고 있대요. 죽은 자의 욕망까지 흔들어 깨우면서 인간의 탐욕이 극대화되는 현실을 비판했고요. 그 위에 내리는 시도 때도 없는 산성비.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있다. 우산은 세모인데 쓰고 있다가 반복돼. 그래서 보면 이번엔 절망을 쓰고 있대요. 그럼 우산과 절망이 뭐라는 거야? 같다는 얘기죠. 우산을 쓰고 있다. 일회용 비닐 우산이 되어버린 절망을 쓰고 있다. 일회용 비닐 우산이 바로 환경 파괴의 원인입니다. 자, 근데 산성비를 막기 위해서 일회용 비닐 우산을 써요. 그리고 일회용 비닐 우산 때문에 환경 파괴가 되면 다시 산성비가 내려요. 그리고 그 산성비를 막기 위해서 다시 우산을 써요. 자, 결과 때문에 원인을 다시 행하는 아이러니를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이 되기엔 너무 흔해 빠진 우리 시대의 환경오염과 산성비의 피해가 매우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퍼져 있다는 거야. 대량 생산의 장미. 여기서 장미는요, 여기 동그라미 장미와 달라요. 쓰레기, 대량 생산의 폐해를 이야기해요. 쓰레기통에 가득 채우는 전천후 상성비. 오늘 도 내린다. 오늘 도에서 도는요. 보조사 도는 어떤 의미를 가져? 더함의 의미를 가지죠. 계속해서 한다는 의미예요. 지속을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은 산성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환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산성비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야 라는 어떤 경고와 고발을 담고 있는 시예요. 자, 그러면 윗글과 이 보기에서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사회적 공통점? 환경을 파괴하는 현대의 물질 문명 사회를 다루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뜻을 적어줄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답을 잘 모를 것 같아서요. 답을 한 번씩 쭉 불러줄게요. 잠시만. 자, 화면이 고르지 못했네요. 일단은 1번에 답 4번, 2번에 답 5번, 3번에 답 3번. 4번에 답 3번, 5번에 답 5번. 그리고 서술형 평가는 확인 한번 하시고요. 이것도 정답과 정리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현대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